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값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부천FC와 수원FC입니다. 부천FC는 올 시즌 내내 전방과 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로드리고 바사니와 존 몬타노의 조합은 팀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두 선수 모두 이승재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에서 찬스를 창출하는 비중이 큽니다. 후방에서는 박정수와 한지효가 중심을 잡고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공간 노출이 적고 라인 간격이 무너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빠른 공격 전환과 중원 압박을 통한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력 면에서는 바사니의 드리블 돌파와 몬타노의 직선적인 슈팅이 기대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수원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FC는 올 시즌 막판까지 꾸준히 공격 중심 축구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밀집 수비 상대에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사빅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페널티 박스 앞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과 마무리가 우수합니다. 그러나 윌리안이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팀의 측면 돌파 루트가 한정될 전망입니다. 대신 루안 디아스가 복귀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찬희는 경미한 부상으로 풀타임 소화가 어려워 보이지만 교체 카드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은 미드필드의 전개 속도를 높여 사빅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공격 패턴을 주로 활용할 것이며 상대의 수비 조직을 흔드는 이선 움직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홈팀 부천은 수비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고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 억제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반면 수원FC는 공격 효율성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 라인의 커버 범위가 좁아 간헐적으로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일정을 마치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졌기에 체력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부천은 바사니와 몬타노의 콤비네이션을 통한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며 수원은 사빅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경기 양상은 초반 탐색 후 후반 중반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홈에 이점을 가진 부천이 한 골차의 우위를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창원LG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창원LG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하프코트 농구를 기반으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77.1점, 실점은 71.3점으로 리그 평균 대비 실점 억제 능력이 돋보입니다. 공격 효율 지표에서도 110.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 효율은 102.0으로 강팀의 전형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 68점대의 실점으로 상대의 득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상대가 흐름을 타기 어렵게 하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에 복귀한 양홍석과 윤원상의 합류 역시 로테이션 폭을 넓혀 전력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으나 복귀 후 첫 경기라는 점에서 출전 시간과 조합 조정에 따른 미세한 리듬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두 선수의 합류로 윙 자원과 백코트 조합이 보다 유연해졌다는 점은 시즌 중반 이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후 재개된 일정 속에서도 창원LG는 시너지 구성을 빠르게 완성하고 있으며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에서도 흔들림이 적은 경기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4승 12패, 평균 득점 74.3점, 실점 79.7점으로 수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공격 효율은 104.8로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수비 효율은 112.7로 하위권에 머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패턴의 다변화와 함께 리바운드 싸움에서 강점을 보인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팀은 빠른 템포보다는 포지션별 균형을 중시하며 경기 진행 속도를 낮추어 실점을 줄이는 접근을 택할 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휴식기 이후에는 체력적 여유를 확보함에 따라 페인트존 수비와 전환 수비의 완성도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모두 효율이 저하되는 패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경기 역시 창원 원정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득점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리그 상위 수비팀을 상대로는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고 세트 오펜스 전개가 느려지는 문제가 드러났으며 창원LG의 수비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공격 리듬을 초반부터 잡기 어려운 구도가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창원LG의 전력 우위가 뚜렷하며 경기 흐름은 수비 중심의 낮은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는 홈에서 강한 수비력을 유지하며
상대의 리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높이를 활용한 리바운드 경쟁을 시도하겠지만 LG의 조직적인 스위치 디펜스 앞에서는 세컨 찬스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복귀 자원의 영향으로 로테이션 폭이 넓어진 LG는 경기 후반 체력 분배 측면에서도 앞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 다소 경직된 흐름이 나오더라도 LG의 수비 밸런스와 효율적인 공격 루트가 점차 안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결은 양팀 모두 슈팅 감각이 완벽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득점보다는 낮은 득점의 균형 잡힌 경기 전개가 유력합니다. 창원 LG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안양 정관장입니다. 부산 KCC는 올 시즌 들어 빠른 템포 속에서 공격적 농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유독 높은 득점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공격 효율은 107.7로 리그 상위권에 속하고 야투 성공률 역시 50% 안팎을 유지하며 밸런스 있는 공격 전개를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평균 81점을 올리며 공격 흐름이 살아나는 반면 수비에서는 다소 실점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홈 연전 일정 속에서 상대에 따라 페이스를 조절하며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외곽 슛뿐 아니라 세컨드 찬스 득점 비중이 높아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션롱과 드완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인사이드 공략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운과 허운의 백코트 조합은 볼 운반과 슈팅 역할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며 송교창, 최준영이 공격 연결 고리로 가세하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부산 KCC로서는 리그 상위권 팀인 정관장을 상대로 초반부터 빠른 전환을 통해 리듬을 선점하고 상대의 공백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며 견고한 수비 중심의 농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선 전력의 일부가 이탈해 수비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시즌 평균 8.6득점과 7.4리바운드, 1.3블록에 해당하는 수치를 잃게 되었고 인사이드의 높이와 림 프로텍트 능력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성현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그는 경기당 10.7득점, 3점 성공률 38.4%를 기록하던 팀의 핵심 외곽 자원이었기에 정관장의 스페이싱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유현의 결장 역시 벤치 로테이션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 안양 정관장은 전환 수비와 로테이션 스피드로 대응해야 하는데 홈이 아닌 원정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 소모와 수비 효율 저하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변준영이 주도하는 공격은 정관장의 안정된 볼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그 역시 대표팀 이후의 피로 누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외곽보다 중거리와 컷인 중심의 침투 옵션이 늘어날 공산이 크며 이는 경기 템포를 상대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관장은 강한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가되 공격 리듬의 기복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리그 평균을 밑도는 공수 효율로 치닫기보다는 안정된 페이스 안에서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KCC는 빠른 전환 속에서도 최근 들어 공격의 완성도보다 수비 밸런스 유지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왔고 정관장은 인사이드 전력 약화로 인해 리바운드와 골 및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에서는 상호 견제와 탐색전이 이어지며 득점이 빠르게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KCC는 공격면에서 다양성이 높지만 상대의 수비 조직력 앞에서 장기적인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정관장은 상대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의도적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경기 후반 변준영과 허운의 맞대결 구도 속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의 폭발보다는 수비 중심의 단단한 흐름이 예상되며 빠른 템포보다는 안정된 공격 전개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는 로우 스코어 경기를 전제로 한 팽팽한 승부 속에서 홈팀의 응집력이 미세하게 앞서는 형국입니다. 부산 KC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입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수 알리가 무릎 부상 후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 상태는 아니며 강한 점프와 빠른 타이밍 플레이에서 약간의 불안정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력 자체는 여전하지만 체력 저하 구간에서 공격 성공률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지한이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경기마다 교체 운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레프트 라인 가동이 어렵습니다. 알리 김지한의 동시 컨디션 저하는 홈에서의 공격 밸런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라우조와 한성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리시브 라인을 받쳐주고 있으나 수비 집중도가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점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터 하승우의 토스 배분은 최근 들어 세련된 조율이 눈에 띄지만 알리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상대의 블로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흐름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경기 내용과 전력의 완성도에서 명확히 앞섭니다. 임동혁의 결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러셀, 정지석, 곽승석으로 구성된 레프트와 라이트 진영이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하며 그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러셀은 연속 경기에서 폭발적인 득점을 이어가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정지석과 곽승석은 높은 효율의 리시브로 후위 라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강점은 서버와 수비 전환 타이밍이 매끄럽다는 점입니다. 사건 전개가 길어질수록 조직적인 포지션 이동과 블로킹 타이밍이 살아나며 어느 세트에서든 흐름을 주도하는 장면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또한 김규민과 진상원의 중앙 라인은 상대의 템포를 끊어주는 강한 블로킹을 구사하면서 세트를 장악하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에 안정된 시작으로 상대의 리듬을 빼앗는 데 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카드가 알리 복귀 후 홈에서 반등 여지를 노리지만 대한항공의 블로킹과 리시브 안정성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리가 주도하는 공격이 2세트 이후 체력 부담으로 효율이 낮아진다면 대한항공의 짜임새 있는 조직력 앞에서 접전 구도는 초반 이후 점차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특유의 응집력과 한성정, 아라우조의 리시브 대응이 강화될 경우 한두 세트는 승부를 흩뜨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전체의 흐름은 대한항공의 정교한 수비와 러셀의 결정력이 중심이 되는 구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IBK기업은행과 대전정관장입니다. IBK기업은행은 감독 교체 이후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팀 전체의 경기력과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가 리그 초반에 기복을 털고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들어 킹켈라도 블로킹과 속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세트 전체의 밸런스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주전 세터진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심축을 이루는 이주아와 최정민 또한 수비 전환 속에서 높은 효율로 팀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최정민의 리시브 정확도 향상이 눈에 띄는데 이는 공격 전개 속도 향상으로 이어져 빅토리아 외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연승을 통한 자신감과 홈 경기에서의 흐름 유지가 선수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감독 대행 체제하에서 팀의 응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범실이 줄어든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며 전위에서의 블로킹 대응 능력 향상이 경기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정관장은 시즌 초반부터 주전 세터 염혜선의 장기 결장으로 인해 안정적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인급 세터 최서연이 경기에 나서고 있으나 세트 운용과 경기 흐름 조율 면에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주공격수 위파위의 전반기 결장으로 공격의 한 축이 무너졌고 표승주의 은퇴로 리시브 라인까지 불안정한 구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혜민과 정호영이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랠리 중 후위 교체 타이밍이 원활하지 않아 전위, 후위 연결에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구성적 한계로 인해 블로킹과 리시브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의 강서브의 수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 약점이 더욱 두드러지며 세트 중반 이후 스코어 격차가 벌어질 때 경기 흐름을 되찾기 어려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터와 주공격수의 동시 결손은 단순한 전력 약화가 아니라 팀 전술의 근본 틀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IBK기업은행은 팀 전체가 안정적인 리듬을 타고 있으며 정관장은 주전 결손으로 인한 세트 내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홈 이점을 가진 IBK는 빅토리아와 킹켈라를 중심으로 한 멀티 공격 전개로 상대의 블로킹을 피하며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경기 중반 이후 실책 누적이 예상되어 장기 랠리에서 밀릴 개연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에는 접전 양상이 있을 수 있으나 세트가 진행될수록 IBK의 조직력이 점차 빛을 발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인트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리시브 라인 유지력 차이가 승부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짧은 랠리 위주의 세트 구성 속에서 총점은 높지 않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